들리시죠? 자, 빨리 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 파트는 영상으로 좀 보면서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좀 공부하는 좀 양이 좀 많았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잠깐만. 있다,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복습학 바로 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어떤 단위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기본 단위체, 단위체들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물, 무슨 광물? 규산염 광물 이야기했고요. 규산염 광물이 거의 92% 정도 차지한다고 했었고, 두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물들 구성하는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핵산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그지? 자,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바로 규산염 삼연체다. 라는 이야기 했었지. 그래서, 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규산염 삼연체. 자, 이 그림인데요. 음. 자, 규산염 삼연체에서 여기, 어, 요 가가 바로 규산염 삼연체의 기본 물질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A는 뭐예요? A는 산소, 4개의 산소. B는 하나의 규소. 그래서 얘가 전체 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음이온이다라는 얘기 했었고, 요 14짜리 나가 바로 중심에 있는 규소의 전자 배치가 되겠지? 이해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규산염 광물들을 보면은 어떤 게 있었다고 했냐면, 이렇게. 이런 규산염 광물들은 이런 구조들을 하고 있다. 기억나지? 기억나죠? 어,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립형 구조가 있고, 단사슬 구조가 있고, 복사슬 구조가 있고, 판상 구조가 있고, 망상 구조가 있다. 자, 판상 구조하고 망상 구조는 기억하자. 자, 판상 구조, 그래, 흑음모가 있다 그랬고, 망상 구조, 석영과 장석이 있다 그랬지? 네. 그 다음에 독립형 구조 어떻게 알았어? 독감으로 다니다가 독하겠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독감으로 감람석, 다니다가 휘석, 복하겠어요? 각성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류들 같이 외워주도록 하고,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고, 더 단단한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구성하는 건 누구다? 아미노산이다. 이 아미노산이라는 건 기본 골격이 탄소에 수소가 있고 한쪽에는 아미노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산기, 카복실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 격가슬, 여기에 붙어 있는 요 알 가지가 20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된다? 20종류가 된다. 그러면서 이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을 한다? 쭉 이어지는 결합. 그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했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는 결합, 펩타이드 결합한다고 했어요. 펩타이드 결합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쭉쭉쭉쭉 그림으로 보면 요거 자, 이렇게 아미노산들끼리는 저 첫 번째 요 아미노산 왼쪽과 오른쪽 아미노산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난다? 여기에 있는 카복실기, 카복실기와 여기 아미노기 이 둘이 이렇게 손 잡는 거지. 손 잡으면서 뭐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잡는 거잖아. 그렇지? 손을 잡은 이 가의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은 우리가 아미노기, 니은은 카복실기라고 이야기하고 펩타이드 결합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뭘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아. 자, 그 다음에 핵산. 자, 핵산은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뉴클릭 엑시드 핵에 있는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야. 뉴클릭 액시드 이래가지고 핵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DNA와 RNA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 RNA는 단일 가닥 구조를 하고 있다. 단일 사슬 구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둘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적인 건 바로 누구냐면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된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된 기본 물질. 이 기본 물질을 뭐라고 하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서로 손잡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인산이 이제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인산이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폴리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치? 그랬을 때 이 DNA와 RNA의 차이점은 뭐였어? 당의 차이가 있었지. 당. DNA는 당이 바로 디옥시리보스. RNA는 당이 무슨 그냥 리보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인산과 염기는 가지고 있다.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는 몇 종류? 네 종류. A, C, GT,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자,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역시 네 개인데 얘는 A, C, G, U의 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됐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DNA의 여기 결합을 보게 되면은 이 결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자,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염기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염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에도 염기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줄 되어 있는 거잖아. 그때 염기가 한쪽에 A면은 반대쪽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T가 온다. 한쪽이 C면 반드시 반대쪽에 뭐가 온다? G가 온다.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고 이런 연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수소 결합이라 그래서 이건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에요, 인력. 그래서 이걸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강한 결합을 뜻하는데 실제 결합은 아니고요. 자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끼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다? 서로 정해져 있다. 상보적인 결합이다. 서로 보완한다. 상호 보완적인 상보적인 결합이다. 그래서 A는 T와 C는 G와 A는 U와 C는 G와 연결되어 있다. 이 상보적인 결합이다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지난 시간까지 복습했던 내용이고 그다음 선생님이 추가 영상 보내줬던 거 있죠. 추가 영상. 맞지? 잠깐만. 화요일. 그다음에 추가 영상으로 이제 반도체를 보고 오라고 했었어요. 반도체. 어, 다시 한번 보완적으로 설명해주면 반도체는 이제 반만 도체인 물질인데 이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원할 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거든. 그래서 반도체의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바로 다이오드가 있고 트랜지스터가 있고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다이오드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전류가 양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요 중간에 있는 얘가 바로 다이오드인데 요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고 했어. 영상 보세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요 트랜지스터는 요 발이 세 개거든, 세 개. 그래서 여기는 반도체 세 개를 결합해서 만든 건데 증폭작용, 그다음에 스위치 역할 두 가지 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이제 교재를 보면서 여기 숙제는 아니었어요. 그지? 87쪽까지 숙제 내진 않았죠, 선생님이. 80, 70, 78쪽까지, 85쪽까지. 85쪽까지만 선생님 숙제로 추가로 내렸거든? 그래서 87쪽에 보면, 여기 난 숙제를 하진 않았을 거야. 그지? 근데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나머지는 할 수 있을 텐데, 3번 문제 좀 어려워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건데, 이 수능 문제 수준이에요. 보면, 못 풀진 않아.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DNA에 대한, 봤어요, 여기? 이쪽이냐? 87페이지. 맞나요? DNA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있고, 이렇게 연결된 거야, 지금. 그지? 연결된 DNA에 대한 이야기다. 해놓고, 여기 이제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어, 기억은 뭐라고 했냐면,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중에 하나다. 기억이 누군데? 여기 기억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이것 중에 하나다라는 힌트가 첫 번째 힌트가 있고, 두 번째, 여기 가라고 하는 곳의 염기 네개는 모두 다른 종류다. 그리고 C는 사이토신이다. 저기 어디냐면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가라는 건 여기거든. 네모박스 친구 여기야. 여기에 지금 염기가 네 개가 있잖아. 염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염기가 있는데 이 네 개 염기가 모두 다른 종류다. 라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류.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사이토신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힌트가 뭐냐면 첫 번째 가닥에서 G분의 A 염기는 2가 된다. 첫 번째 가닥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가닥. 요 가닥의 다섯 가지 중에서 G분의 A는 여기에 G분의 A는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닥에서 G분의 A는 여기 두 번째 가닥. 요 두 번째 가닥에서 G분의 A는 1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힌트를 가지고 여기는 모든 염기를 찾아봐라 이 뜻이거든. 자, 찾아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좀 어려운 내용이야. 자, 보도록 할게. 쉬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여기에 지금 사이토신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사이토신의 짝꿍을 알 수 있죠? 누구다? 너는 구아닌, G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죠. 여기 가는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남았잖아. A하고 T 아니면 T하고 A가 돼야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일단 해놓고 이제 마지막 힌트를 써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곳에 뭐가 G, 구한인분의 아덴이 뭐가 나와야 되면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일단은 아데닌이 2가 되려면 지금 남아있는 염기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거든? 그치? 네 개 중에서 최소한 G분의 A가 2가 되려면 얘는 G가 한 개, 그리고 A가 두 개가 돼야지만 G분의 A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개 중에서 2를 만들 수 있는 값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쵸? 그러면 아데닌이 두 개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 왼쪽에 아데닌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얘가 아데닌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돼. 얘 모양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아데닌 모양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 육각형이 하나짜리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아데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겠어? 됩니까? 어. 지금 여기 C가 있기 때문에 얘가 G가 될 수는 없어요. 그치? G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누가 A가 돼야 되냐면 남아있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A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쵸? 어.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A가 돼야 되고 아니 하나는 G가 돼야 돼. 근데 요 네모박스 가에서는 요 C의 짝꿍이 이미 G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네모박스에 두 개짜리 얘는 G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자연스럽게 A가 돼야 되죠. 이해돼?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A고 나머지 하나가 G란 얘기예요.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모박스 가에서 요 A의 짝은 T가 되는 거고요.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 공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A의 짝꿍이 T라는 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G의 짝꿍이 C라는 거 알게 되니까 다 찾았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힌트 중에 두 번째에서 G분의 A, 여기서 지금 G분의 A는 1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G는 이미 여기 하나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얘가 누가 돼야 되겠어? 기억이? 얘가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A의 짝꿍은 누가 돼야 돼? T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다 찾은 거예요. 될까? 이렇게 찾으면 G, T, A, C, A. 다 찾았어. 찾았으면 이런 식으로 찾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G, T, A, C, A 이렇게 찾은 거야, 우리가 지금. 음. 얘가 G, T, A, C, A가 된 거고요. 그럼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C, 이로 쓸까? C, 그 다음에 A, T, G, T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지금 C하고 G 사이에 점선으로 세 개가 있잖아. 요게 바로 수소 결합의 개수거든요. 얘는 세 개로 결합되어 있고 A하고 T는 지금 두 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우리가 A하고 T는 결합이 두 개, 수소 결합 두 개, 두 개, G하고 C는 세 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의 개수는 여기 총 합쳐보면 수소 결합의 개수가 12개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 이게 보기 틱에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여러분 찾아보면은 답이 3번인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어렵겠지,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NA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넘어가 되겠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지구 시스템 들어왔는데 92페이지 보세요. 자, 92페이지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지구계의 직권, 땅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권, 대기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이것들 종합하는 파트예요. 종합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모든 거를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 시스템이다. 뭐라고 한다? 지구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 직권은 땅, 기권은 공기, 수권은 물, 생물권은 생물, 외권은 이제 지구 밖에 있는 뭐 태양이나 달,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죠. 상호작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어. 그 어디 나와 있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상호작용 예를 한번 보세요. 예.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어, 직권과 기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지. 화산가스가 발생했어? 그럼 화산가스는 직권에 있는 가스가 화산 분출을 하면서 기권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건조한 땅에서 만들어지는 기단, 공기의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잖아. 땅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덩어리니까 직권과 기권이 서로 만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들었느냐? 자, 쓰나미. 지진에 의해서 바닷물에 쓰나미가 나타나잖아. 이건 뭐겠어? 직권과 수권의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서로 상호작용 한다는 뜻이에요. 태풍은 뭐겠어? 태풍.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야. 수증기는 기권이거든.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생물권에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한다. 우리 생물들이 살아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된다. 생물권과 기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지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되겠어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구 시스템들이 서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얘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특히 생물권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다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어려운 파트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지각. 지각은 땅을 말하는 거다, 땅.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뭘 기억하면 되겠어? 바로 여기 땅에서 이 구성하고 있는 거. 가장 지구의 겉껍질이 뭐예요? 지구의 겉껍질이 바로 지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졌잖아. 그치?
자, 중요한 건 첫 번째, 멘틀 중요하죠, 멘틀. 왜 중요해요? 멘틀이 지각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멘틀이. 그렇죠? 그래서 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냐면 멘틀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상태가 지각과 멘틀과 내핵은 전부 고체인데, 자, 누가? 외핵은 상태가 액체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지각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은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각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바다를 구성하는 지각, 해양 지각, 그다음에 육지를 구성하는 지각, 대륙 지각. 그 지각 밑에 이제 멘틀이 있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 둘 거는,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커요. 자,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서로 만난다. 자, 오른쪽에서 해양 지각이 지금 오고 있고 왼쪽에서 지금 대륙 지각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요거 하나 나중에 좀 이따 공부할 건데 판 구조로 해서 공부할 거예요.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될까? 나머지는 뭐 넘어갈게요. 요거는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기 옆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 칠 거는 뭘 밑줄 치면 되겠어? 하나 쳐볼까요? 지각에서 밑줄 칠 건 뭘까? 지각. 우리가 가장 겉부분, 규산염 물질 대부분 돼 있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멘틀. 얘도 주로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고요. 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외핵. 외핵은 액체 상태라는 거. 주로 뭘로 돼 있다? 철과 니켈로 돼 있다는 거. 자, 내핵.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로 돼 있고 얘는 고체 상태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권에 대한 이야기. 자, 기권. 자,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우리 공부했죠? 자, 기권에서, 자, 채팅창에 한번 답을 한번 써볼까? 자, 기권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어디가 더 안정한 층이냐, 어디가 더 불안정한 층이냐, 이거 중요하지, 그치? 자,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것보다 먼저 하면, 불안정하다는 건 뭐냐면, 공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섞인다는 거야. 섞인다는 건 무슨 현상이 존재하냐면, 대류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야. 대류 현상이 존재하려면, 위에 무슨 공기가 있어야 되겠어? 찬 공기가 있어야 되고, 아래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되겠지. 찬 공기는 아래로 떨어지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대류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공기가 서로 움직인다? 이런 게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불안정한 층은 무슨 권과 무슨 권일까요? 써보세요. 불안정한 층은 어디겠어? 불안정한 층은 어디겠어요? 그렇지. 여기 대륙권과 중간권이 불안정한 층이죠. 어, 위에 공기가 차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잖아. 그치? 대류 현상 생긴다. 그렇지. 민체, 은체, 소율. 고마워. 자, 그 다음에 안정한 층은 반대로 성층권과 열권이 올라가면서 공기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 되는 거죠. 움직임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성층권 중요한 거 하나는 뭐겠어요? 여기 뭐가 있다? 오존층이 존재하죠.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됐었지?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륙권에는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냉각이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이런 걸 전부 뭐라고 하냐면 기상현상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수증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중간권에는 공기의 흐름은 있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없다. 이런 특징이 되겠죠. 자, 나눠보면 뭐겠어? 대륙권 불안정한 층이다.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성층권 오존층이 존재한다. 중간권 불안정한 층이다. 기상현상은 없다. 열권 상승한다. 오로라.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수권. 자, 기억나시죠? 수권은 이제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요거는 3학년 7단원을 했잖아. 그래서 기억 많이 남았을 거야. 그치? 기말고사 때 시험범위였잖아요. 자, 보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태양의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수온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떨어지는 건 맞는데 표면에서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바람이 불어서 이 공기가 섞여가지고 혼합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층이 나타난다. 무슨 층? 혼합층. 그러니까 혼합층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바람이 부는 거고, 이 바람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영향이 끝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진다.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약층, 수온 약층. 자, 깊은 바다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 심해층. 자,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일까요? 불안정한 층일까요? 써보세요. 자,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이다, 불안정한 층이다. 이거 중요해. 그렇죠, 승우야, 은채야, 소희야 잘했어요. 안정한 층이죠. 같은 이유야. 왜 안정한 층이냐? 위에 쪽에 있는 물은 따뜻해요. 아래쪽에 있는 물은 차가워요.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래서 안정한 층이야. 민채, 소율이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안정한 층이, 안정한 층이라는 건 이 수온약층이 여기가 지금 안정한 층이라는 건 서로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이 심해층에 올라오려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층에서 내려오려는 이 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둘을 섞이지 않게 해주는 거지. 왜냐면 안정하니까 섞이지 않게 해준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을 쳐보면 첫 번째, 혼합층. 혼합층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 자, 수온약층, 안정한 층이다. 음. 그래서 해수의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물질과 에너지 교환 차단한다는 거지, 얘가. 자, 심해층, 수온이 낮다는 거.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됐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생물권, 뭐 어려운 거 없죠. 생물권,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거고, 외권. 자, 외권에서는 태양 에너지도 외권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도 외권에 속하는 거고,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요 외권하고 지구 물질의, 지구하고는 물질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지구에 있는 물질이 우주로 가거나 우주에 있는 물질이 지구로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운석이 있긴 하지. 근데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94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지구 시스템, 방금 얘기했던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근본 에너지라고 하거든. 에너지는 서로 상호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서로 상호 전환이 안 돼. 얘네들은 전환되는 게 아니야. 얘들 스스로가 그냥 기본 에너지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게 태양 에너지죠, 당연히.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 수 있고, 뭐 지구의 물도 증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 게 태양 에너지야. 대부분의 현상들은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으키는 얘들이 어떤 게 있냐, 이제 이런 걸 문제 좀 이따 풀어볼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이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이렇게 막 붕괴가 되거든. 어, 요 방사성 원소가 붕괴가 되면서 강력한 열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얘네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뭐냐면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지. 이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멘틀. 요 안에 이제 멘틀이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거든. 멘틀이 순환해요. 이렇게 지구 밑에서. 그래서 멘틀의 대류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도 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외핵의 운동. 이런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얘네들의 에너지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고, 자, 세 번째로 근본 에너지가 뭐냐면 조력 에너지인데 가장 적은 에너지를 차지해요. 지구에 있는 것들에게 주는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서 조력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지구 주변에 있는 달 있잖아, 달. 요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력 에너지다라고 하는 건 달의 인력이거든. 그래서 달의 인력 때문에 우리가 파도가 생기고 밀물, 썰물 생긴다고 그랬어요. 7단원에서 배웠잖아. 3학년 7단원에서.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조력 에너지에 나타나는 현상은 밀물과 썰물. 얘는 밀물, 썰물. 음,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파도 치는 거. 이런 조력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무엇인지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별의 내부 주계열성에서 공부했죠.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라는 거,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의 인력, 달의 인력 그리고 태양의 인력까지 합쳐서 조력 에너지. 자,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야.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 지진, 화산, 멘틀, 대륙, 좀 이따 얘기할 하늘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면서 외핵의 운동. 자, 조력 에너지는 뭐다? 밀물과 썰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들 때문에 지구 내부에서 이제 물이 순환을 하는데, 지구 내부에 물이 많잖아, 그지? 바다에 물이 가장 많죠? 바다에 물이 많잖아, 바다에. 바다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 증발해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이 내린 비의 일부가 증발하고, 또는 내린 비의 일부가 바다로 이동하고, 또는 지하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물이 순환한다. 중요한 건 이렇게 지구 내부에서 물이 순환을 하지만 물의 양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하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하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강수량과 증발하긴 하는데 전체 비가 오는 양과 전체 증발되는 양이 전부 같아야 해요. 자, 어떻게 같으냐면 음, 여러분 페이지 어디 나와 있냐? 음, 다음 장에 보자, 다음 장. 다다음 장. 96페이지. 96페이지 보면은 여기 물의 순환에 요 도표가 나와 있거든, 숫자가. 숫자를 외우면 더 좋기는 해. 이 숫자가 바뀌진 않거든. 웬만하면 안 바뀌니까 외워놓으면 좋긴 한데,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이해하는 게. 자, 일단, 뭐를 기준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바다를 먼저 기준 잡으세요. 바다에 별표 쳐봐. 바다에 비로 내리는 양이 얼마냐면, 즉, 강수량이 얼마냐면, 284예요. 그리고 땅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물이 36이에요. 자, 이게 바닷물을 이루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총 강수량과 증발량이 같아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6과 284가 바다로 들어오면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320이잖아. 요 양이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음.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나머지는 이제 내용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발이 60을 하고 강수 B가 96이 내려. 그럼 이 중에서 땅에 96이라는 B가 내리면 이 중에 60이 증발하고 이 중에 36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형을 이루는 거야. 물의 평형을.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육지와 바다 중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더 많이 유입이 되는가만 생각하면 돼. 당연히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증발량은 육지가 많다는 얘기야, 바다가 많다는 얘기야? 바다가 증발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봐두세요. 가끔 등장하는 그림이거든. 잘 봐두면 되겠고,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여기 95페이지 보세요. 자, 95페이지 보면 이제 탄소의 순환도 나와 있어. 탄소 순환. 지구에 있는 탄소는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느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땅에 이제 탄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땅에 있는 탄소. 탄소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거든. 음. 땅에는 이제 뭘로 존재하냐면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화석 연료로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땅을 구성하는 석회암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땅을 구성하는 건 석회암이나 암석이지, 암석. 또는 화석 연료. 화석 연료가 우리가 메테인 빼고
프로페인, 뷰테인 뭐 이런 것들이거든.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화석 연료 형태나 아니면은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 어디서? 땅에서.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석 연료를 갖다가 태워서 뭐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그럼 그러고 남는 애들이 뭘로 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나오잖아.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이 뭐예요? CO2잖아. 자, 여기 탄소가 있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는 탄소나 메테인의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는 거고, 이 이산화탄소를 생물들이 이용하는 게 광합성이잖아. 어,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 탄소를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의 분자식이 뭐냐면 C6H12O6거든. 여기도 뭐가 있어? 지금 탄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양분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광합성인데 생물들은 이걸 포도당의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다. 또는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유기물, 유기물의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탄소도 이런 식으로 순환한다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물한테 가고 생물이 죽어서 묻히면 이게 화석연료나 석회암이 되고 그다음에 바닷물로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탄소가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 정도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될까? 자, 사실 여기까지는 좀 상식적인 부분이고 중학교 때 충분히 우리가 중학교 지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면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는 여러분 할 수 있어? 해보세요. 별거 아니야. 자, 해보시고 오늘 공부할 파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 자, 102페이지 보자. 이게 하이라이트거든. 볼게요. 여기. 아까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 이야기 했잖아. 그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일으키는 활동이 뭐가 있었어? 바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자, 멘틀 대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멘틀 대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음, 이 땅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막 나오게 되면은 이 멘틀이 고체긴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어.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뜨겁게 가열되면은 위로 상승을 해. 대류죠. 상승한 다음에 움직여요.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땅을 구성하고 있는 요 판이 있거든, 판. 요 판이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이 움직여. 이걸 판의 이동이라 그래.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판과 판의 경계에서 서로 부딪힘이 생기잖아. 그럴 때 충돌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이야. 따라서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멘틀 대류를 움직이고 대류를 만들게 되고 얘들이 판을 움직이면서 판의 운동을 만들게 된다. 그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을 우리는 판의 경계라고 하는 거고 그 판의 경계를 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걸 화산대라고 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걸 지진대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여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데가 있거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부르거든. 태평양을 두르고 있는 고리.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도 부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판과 판의 경계에 있어요. 여기 유럽과 아시아를 구성하는 판이 있고 대륙판이 하나 있고 이 태평양을 구성하고 있는 판이 있어요. 이게 해양판이 하나 있는데 이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 경계예요. 이 경계에서 지금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북아메리카 판과 이 태평양 판이 부딪히는 곳. 여기서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판과 판의 경계가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지구에는 한 10개 정도의 판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 판과 판의 이 경계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연결해 봤더니 이것들이 판과 판의 경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이 판과 판의 경계가 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연구한 게 바로 판 구조론이라고 보면 돼요. 궁금하지, 그치? 판과 판이 충돌하는 그 지역에서 땅과 땅이 만나니까 드득드득 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진원과 진앙이 있거든. 자, 지진 활동이. 얼마 전에도 충북에서 우리가 지진 한번 났잖아. 새벽에 막, 경고 문자 막 와가지고 놀랬죠, 여러분들. 선생님 놀랬는데 자다가. 자, 지진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원이라고 해요. 지진이 일어난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진원으로부터 수직으로 땅까지 수직으로 올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앙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건 여기 진앙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지진의 크기를 말할 때는 이 진원에서 생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 진도가 얼마다 하는 건 진원을 말하는 거거든. 자, 어쨌든 진원과 진앙이 이런 거다. 지진이 생긴 근원지, 그다음에 진앙은 지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진앙. 지진이 땅 쳤어. 올라서 땅 하면서 울리잖아. 그지? 진앙.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이때 판 구조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럼 우선 판이라는 게 뭐냐? 조심해야 될 거는 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은 아니에요. 지각과 판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 자, 지각이라는 거는 어디까지가 지각이냐면 여기 얇은 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여기 얇은 곳이 바로 이게 지각이잖아. 지각. 이게 지각이야. 지금 색칠한 부분. 이게 지각인데 어디까지가 판이냐면 판은 지각보다 더 두꺼워요. 지각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간 지역. 보통 이제 지각은 깊어봤자 한 35km거든. 근데 판은 어디까지냐면 대략적으로 한 100km까지를 판으로 봐요. 그러면 지각 밑에 뭐가 있어? 멘틀이 있잖아. 따라서 판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냐면 지각 플러스 여기 멘틀의 일부, 여기 상부 멘틀이라고 하거든. 어, 지각과 멘틀의 일부까지 포함한 데를 뭐라고 하냐면 판이라고 하는 거야. 자, 판. 여기 뭐라고 한다? 판. 그리고 여기를 딱딱한 권이다.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판이 암석권이라 불리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멘틀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멘틀이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 위에 있는 판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 밑에는 이 멘틀만으로 존재하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다. 흐물흐물하다.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암석권에 있는 판이 대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서 판과 판의 경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도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해양지각과 함께 있는 판이 해양판이 되는 거예요. 해양판. 해양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까지 합쳐진 데를 뭐라고 하냐면 해양판이라고 하고 대륙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한 데를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를 대륙판이라고 해요. 자, 아까 누가 밀도가 크다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큽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판과 판의 경계를 볼 텐데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면 누가 무조건 밑으로 파고든다? 해양지각이 무조건 밑으로 파고든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되겠어? 자, 이제 잘 봐야 돼, 이제부터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를 보냐면 104페이지를 보세요. 104페이지 보게 되면 이 판과 판의 경계가 나오게 되는데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을 판의 경계라고 하거든. 이 판과 판의 경계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경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어요. 여기서 판이 멘틀이 상승하는 곳,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니까 여기 위에 있는 판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서로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멀어지겠지, 이렇게. 이런 경계가 있어요. 이런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판과 판이 멀어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해. 발산된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야. 언제 가까워지겠어? 바로 저쪽에서 멘틀 대류가 끌고 오고, 이쪽에서 멘틀 대류가 끌고 와. 그럼 얘들끼리 충돌하잖아? 그러면서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판과 판이 서로 소멸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지는 곳. 아래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데를 우리가 무슨 경계라고 하냐면 서로 만난다, 수렴한다.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여기가 지금 경계예요, 경계. 자, 요 사이, 경계죠. 멀어지는 경계. 자, 요 사이, 경계죠. 가까워지는 경계. 자, 멀어지는 경계를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 가까워지는 경계를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판과 판이 있는데, 두 판이 서로 어긋나기만 하는 거야.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 그러다 보면 얘들이 요 사이에서 만나겠죠? 물론 발산과 수렴보다는 크게 충돌하진 않아.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은 판이 보존된다.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무슨 경계라고 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자,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얘들의 판과 판의 경계의 종류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어, 종류라고 하는 건 지금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을 지금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지형, 떤 형태의 그런 지형이 만들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세 번째로 거기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의 형태.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암기할 게 많아지는 거야. 근데 물론 암기해야 되지만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과학은 이해예요, 이해.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되니까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어떤 지역인가?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상당히 시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다시 어,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보존형이냐.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 어떤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며 어떤 지형인지 자 이거를 잘 유념하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판가판의 경계를 볼 때요. 요 발산형 경계는 두 가지 종류의 발산형 경계가 있고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세 종류의 수렴형 경계가 있고 보존형은 하나가 있어요. 자, 제일 쉬운 보존형부터 할까요? 자, 보존형은 그냥 똑같아. 위에 그림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보존형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긋나는 것뿐이야. 자, 어긋날 때 요 사이에 있는 사이에서 삐끗삐끗하면서 얘들이 층이 어긋나거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단층이라고 해. 층이 어긋나는 걸 단층이라고 하잖아. 특히 이 단층을 내가 무슨 단층이라고 하냐면 변환단층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변환단층.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환단층. 그러니까 변환단층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지형이야, 지형. 보존형 경계에 나타나는 지형이야. 이런 식으로 지형을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발산형 경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발산하는 지역. 그러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들어지면서 멀어지는 발산의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 요거 두 가지 기억하면 돼, 두 종류. 자, 모양은 비슷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 밑에서 지금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면서 솟구치는 거거든, 이렇게. 솟구쳐요. 대륙판도 마찬가지야, 솟구쳐요. 솟구치면서 솟구치면서 식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지형이 생기겠죠. 그치? 대륙판도 솟구치면서 식으니까 이런 지형이 생기겠지. 그치? 차이점은 뭐냐면 해양판은 여기에 바닷속이다 보니까 용암처럼 이렇게 높게 솟구쳤다가 급격히 식으니까 요 언덕이 높아요. 근데 대륙판은 물이 없기 때문에 솟구치면서 높게 솟구치지가 않아. 이 정도가 돼요. 음. 그랬을 때 해양판은 지금 바닷속에 있으니까 이 바닷속에 거대한 뭐가 생긴 거야? 언덕이 생긴 거야.
고개. 요 거대한 고개를, 양쪽에 있는 이 거대한 고개를 뭐라고 하냐면, 바닷속에 있는 고개다. 그래서 해령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대관령 하면 뭐야? 대관령. 고개를 말하잖아. 강원도 넘어가는 고개. 대관령. 령이라는 건 고개를 뜻하는 거야. 자, 해령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긴 높은 바닷속에 있는 고개를 말하는 거야. 대륙판끼리는 해령이 생기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고개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V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V자 모양의 계곡을 뭐라고 하냐면 열에 의해서 생긴 계곡이다. 그래서 이걸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대륙판도 열곡은 존재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대륙판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열곡이 한 번 생기고 또 얘들이 밀려서 옆으로 또 가면은 판이 또 생성이 돼. 시간이 지나면. 1년에 한 1cm에서 2cm 움직이거든, 판이. 그러면 이 열곡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게 주름진 열곡이 여러 개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대륙판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곡은 열곡인데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난다. 열곡의 띠가 나타났다. 이걸 열곡대라고 해요. 자, 발산형은 두 개 끝이야. 자, 발산형은 뭐가 있다? 해안판끼리 헤어질 때는 해령과 열곡이 나타나고 대륙판끼리 헤어질 때는 열곡대가 나타난다. 자, 이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책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거거든. 자, 해령은 이런 거. 자, 해령 높은 고개. 자, 왜 생기냐면 해안판과 해안판이 서로 멀어질 때, 해안판과 해안판이 서로 이렇게 멀어질 때 여기서 해령이 생기고 요 가운데 V자의 계곡 열곡이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음. 자,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이렇게 열곡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곡대. 되겠어? 되겠어요? 네. 어. 그러면서 얘들이 둘 다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나갈 때,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나갈 때 지진 화산 활동까지 설명을 하면은 얘들은 지진과, 자, 지진과 모든 지역, 모든 판의 경계에서는 전부 지진 활동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안 일어나는 곳은 없어. 경계에선 지진은 다 일어나. 근데 화산은 일어나는 데가 있고 안 일어나는 데가 있어. 자, 일단 해령, 이렇게 발산형 경계는 두 곳은 전부 지진 다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의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자, 화산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안쪽에 있는 마그마를 건드리면 화산 활동이야. 자, 밑에부터 솟구치니까 마그마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발산형 경계 두 가지는 지진과 화산이 모두 일어난다. 특히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진이 좀 중요한데 지진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진을 일어나는 깊이에 따라서 가장 얕게 일어나는 지진을 천발지진이라고 하고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중발지진이라고 하고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심발지진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보면 화산은 밑에서부터 폭발하지만 이 판과 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은 이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지진 활동은 요 위에서만 일어나요. 위에서만 얕은 부분에서만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둘 다 모두 무슨 지진만 일어나냐면 둘 다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중발, 심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될까?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발산형 경계 이해되겠어? 자, 해령과 열곡대, 그 다음에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하는 거. 자, 이거 같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요게 전 세계 지도거든? 자, 세계 지도에서 발산형 경계가 일어나는, 어, 굉장히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A 지역. 여기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여기 A 지역. 이 A 지역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멀어져요. 여기가 뭐가 생기겠어? 열곡대가 생기겠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 열곡대 이름이 뭐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여기 있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는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됐어요?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F 이건 여러분 책에는 따로 있진 않은데 얘만 들어줄게. 이게 어디냐면 대서양이건 대서양. 대서양에 보면 이제 해양판이잖아. 해양판. 해양판끼리 멀어지잖아. 그래서 여기를 해양판끼리 멀어지니까 뭐가 생기겠어? 해령이 생기죠.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인 거야. 무슨 경계? 발산의 경계. 자, 이번에 두 번째,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은 서로 만나는 거잖아. 만날 때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해양판과 대륙판끼리 만나는 경우. 얘는 서로 교차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 자, 이래서 세 가지야. 수렴형은 몇 가지? 세 가지. 해양, 해양, 해양 대륙, 대륙 대륙. 되겠어? 자, 얘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건 바로 교재 보면서 해볼게요. 이 두 번째 그림이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나는 그림인데 여러분 교재에는 104페이지 같이 보면 되겠거든. 자,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게 지금 그림인데 두 해양판이 만나는 거야. 왼쪽에서 해양판이 오고 있고 오른쪽에서 해양판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둘이 충돌해요. 충돌하면 둘 중에 해양판 아까 밀도가 크다 그랬잖아. 둘 중에 좀 더 무거운 애가 아래로 파고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요, 아래로. 파고드니까 여기 파고들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원래 있던 자리를 파고드니까 여기에 구멍이 생겨 이렇게. 바다에 깊은 구멍이 생겨요. 그지? 파고드는 곳.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해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깊은 구멍이다. 해구.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만나면서 깊은 구멍이 생겨요. 이게 해구고.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가면서 드륵드륵드륵 하면서 여기에 있는 마그마를 건드릴 거 아니야. 마그마 건드리면서 얘들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겠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얘들이 분출하면서 여기에 섬이 만들어져, 섬.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빠바방, 빠바방, 빠바방 이런 식으로 만들겠지, 그치? 그럼 여기 뭐가 생겨? 섬이 쭉 만들어지는데 부채꼴 모양의 섬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상열도라고 해. 호, 부채꼴 모양으로 모양 상자거든. 열도, 열에 의한 섬이 만들어졌다. 호상열도. 자,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만나면 어떤 지형이 생긴다?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고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자, 이게 일본이야, 일본. 자, 일본. 해양판이 지금 대륙판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일본 앞바다는 해양판이야. 일본은 대륙판에 속하고요. 그럼 이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일본의 앞바다를 파고 들어요. 파고 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구멍이 생겨, 긴 구멍. 자, 뭐가 생겨? 해구가 생겨요. 그리고 대륙판 쪽으로 파고 들다 보니까 대륙판 쪽에 있는 마그마를 건드려 빠방빠방 터져. 그러면 여기 산맥이 생겨요. 습곡산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습곡산맥이 생긴다. 바다가 있으면은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고, 땅이 있으면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예요. 해구와 습곡산맥.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이 만나. 대륙과 대륙끼리 만나면 얘들은 서로 밀도가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진 않아요. 이게 솟구칠 뿐이야. 서로 부딪혀가지고. 습곡산맥만 만들어요. 되겠어? 자, 이게 바로 뭐다? 수려명 경계의 지형이다. 뭐뭐 있었어?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되는 거고. 자, 지진과 화산활동 볼게요. 자, 전부 뭐가 있다고요? 지진은 전부 일어난다 했어. 무조건 지진 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어.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들어가는 것. 해양판에 속해 있으면 어쨌든 해양판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파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진이 천발, 중발, 신발,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런데 대륙파는 요 윗부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천발 지진 위주로 많이 일어난다. 신발 지진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화산 활동인데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는 아래쪽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얘들은 화산 활동이 전부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때 얘는 밑에 있는 마그마를 거의 안 건드려서 얘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마지막. 보조형 경계는 아까 얘기했죠. 이 변환단층이 일어나요. 변환단층이 일어나면 얘는 자, 지진 활동은 무조건 일어난다 그랬죠. 자, 무슨 지진이 있겠어요? 얘는 겉부분에서만 지진이 있으니까 무슨 지진? 얘도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만 있고요. 그리고 얘도 밑에 마그마를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야. 될까? 요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문제 풀 시간이 별로 없었네.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문제 같이 몇 문제 풀어보고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내용 좀 설명 듣기만 하느라고 좀